정신 번쩍 드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마지막 시험 무대 이라크와의 평가전이 있었는데요. 1대0으로 겨우 승리를 하면서 우승의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5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경기마다 4골 이상을 넣는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63년 만에 우승 청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두 자릿수 득점자가 6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2명이 한국 선수입니다.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월드클래스 손흥민과 울버햄튼의 에이스 황희찬, 거기다가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에서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와 함께 주전 자리를 꿰찬 이강인,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 센터백인 김민재까지. 최근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전반기 베스트 11에도 뽑히면서 2시즌 연속 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갔습니다. 손흥민도 전반기 베스트 11 선수고 황희찬도 19, 20라운드 BBC 선정 베스트 11이었습니다. 이런 선수 4명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우승을 바라는 게 욕심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대0 겨우 승리라니 왜 이 사태가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평가전에서 상대한 이라크는 아시안컵에서 D조에 속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중동팀을 상대하면서 시험 무대를 갖는 것이고, 이라크는 일본과 같은 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일본과의 경기를 대비한 시뮬레이션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1위를 하고 이라크가 2위를 하게 되면 16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력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평가전을 열게 된 것은 그만큼 양팀이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여긴 거죠. 한국은 어쨌든 이 대회 중동에서 경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좋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동은 목표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 적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원정 16강을 이뤄내긴 했지만 중동 국가에서 경기장만 사용한 거지 중동과 연결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선 한국은 2007년에 이라크에게 패배하면서 결승전에 오르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가 2007년 아시안컵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상대 전적이 최근 5경기 3승 2무로 무패고 전체 성적에서도 9승 12무 2패로 압도적인데도 당시 이라크에게 승부차기 패배를 했었습니다. 하필 그때 주심도 중동국가 심판이었습니다. 2015 아시안컵 결승 한국 호주 경기에서도 이러한 심판이 보게 되었고 한국 패배, 2019 아시안컵 8강전 패배는 개최국 카타르였으니까 말 다 했죠. 우선 편파 판정을 전제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이 중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의미고, 아무래도 심판도 실력이라는 게 있는 건데 중동, 동남아 국가의 심판들을 높게 평가하기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의심의 눈으로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선을 평가전부터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놓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컨텐츠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방심이 있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라크와의 평가전이 아랍에미레이트 수도 아부다비, 그것도 경기장 이름이 뉴욕 어쩌고 스타디움이길래 뭔가 폼나는 평가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시작된 후 아차 했습니다. 이건 스타디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뉴욕 대학교 캠퍼스에 축구하는 경기장이었고 이건 그냥 천연잔디 조기축구 경기장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각도도 그렇고 심지어 벤치가 사무용 의자로 깔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1시간 전 라인업이 발표되는 순간 팬들이 기대하는 라인업이 아니면서 김이 빠졌기 때문에 정말 망설여졌습니다. 이러니까 아시안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죠. 심지어 한국은 아시안컵 개최가 60년 넘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의리로 시청할 수밖에 없죠. 클린스만 감독은 전반전에 예상과 전혀 다른 라인업으로 선수들을 출전시켰습니다. 김승규 골키퍼, 이기재, 김영권, 정승현, 서령우, 박용우, 홍현석, 황인범, 정우영, 오연규, 이재성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우선 핵심 4인방은 벤치에 있었습니다. 이건 클린스만의 큰 그림 퍼포먼스였습니다. K리그 선수들의 실전 경험이 필요했고, 만약 4인방을 제외해도 한국이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스코어가 나와도 성공적이고, 혹시나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망해가도 4인방에 출격을 하면 한국의 무서움이 더 부각될 수 있으니까 상대에게 겁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다른 경쟁 팀들도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시작부터 한국은 대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전반 1분 만에 수비가 뚫리면서 이라크 공격수와 김승규가 1대1 대결이 펼쳐졌고, 다행히 김승규의 선방으로 실점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한국다웠던 경기 템포는 온데간데 없고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오영규가 날아온 크로스를 문전에서 골키퍼 정면으로 다이렉트 슈팅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40분이 가까운데 0대 0이었습니다. 이건 딱 예상이 되죠. 후반전에 손흥민, 황희찬 무조건 출전한다. 네. 한국보다 레벨이 훨씬 낮은 이라크를 상대로 압도하지 못한 건 확실합니다. 그나마 39분에 이재성이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이 되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 경기 솔직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도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전반전에 슈팅 8개, 유효슈팅 3개였고 점유율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이라크가 한국을 상대로 굳이 내려앉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에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를 바로 교체 투입시켰습니다. 마치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하기 위해 판타스틱 4 플러스 알파가 등장하는 듯한 퍼포먼스였죠. 시시한 조기 축구 같은 카메라 중계 화면이지만 기대감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라크도 전술을 바꿉니다. 바로 후퇴를 하면서 수비 전환을 하는데 한국이 단번에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한국 선수들의 폼이 100%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K리그 선수들은 한 달 이상을 쉬면서 경기 감각이 떨어지고, 이강인은 주중 경기 후에 바로 UAE로 이동해서 이틀 쉬고 경기에 출전하는 거였으니까요. 네. 손흥민, 황희찬은 12월에만 7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으로 피로 누적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후반전은 전반전과 전혀 다른 경기 템포가 나오면서 패스 플레이가 좋아졌습니다. 후반 2분 만에 조규성이 강력한 중거리 슛을 날리고 코너킥을 통해서 헤딩 슛으로 날카로움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우선 방송 자체가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한국의 중거리 슛에 이라크의 팔에 맞으면서 굴절이 됐고, 손흥민이 항의를 해봤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21분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에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볼을 잡고 상대 골키퍼와 경합이 되었는데 손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황희찬이 거친 파울로 쓰러지기도 했는데 아무 제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라크 신나겠죠? 이라크는 대부분 선수들이 시즌 중이고 컨디션이 오히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잘 타면서 주심 성향을 파악해버렸습니다. 주심이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들을 방관을 하는 거죠. 김민재가 한번 제대로 겁을 주기 바랬지만 너무 깔끔한 플레이들이라서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판타스틱 4에 조규성까지 출전했지만 골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후반 40분에 변수까지 생깁니다. 이강인과 이라크 선수와 충돌이 있었고, 이놈의 자식이 감히 이강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달려들면서 또 얼굴을 밀치고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진짜 이 저질 평가전에 확실히 기름까지 부어버리네요. 네. 이강인을 가격한 선수는 갑자기 주저앉더니 아프답니다. 네. 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황인데 경기가 재개되고 보니까 이강인은 퇴장당해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경고를 받았었는데 폭행 당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덤비냐는 듯 또 경고를 주면서 퇴장당한 것입니다. 이런 시기니 아시안컵 기대감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국은 지금까지 아시안컵에서 이런 순환들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아시아 강호이면서도 60년 넘게 우승을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이런 변수는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전이 정말 압도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선수들 기량 차이보다 변수가 너무 많이 작용하는 대회니까요. 네. 이전에는 예선전부터 졸점과 변수들이 작용했는데 오히려 평가전에서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열흘 동안 준비하면서 선수들의 사기는 끌어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포츠는 분위기인데 처음부터 압도하지 못했다 보니까 상대가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해볼 만하다고 덤비게 된 것이 졸전 승리의 원인일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클린스만 감독의 탓은 아니죠. 네. 평가전을 통해서 실험을 해야 하는 것도 맞으니까요. 네. 꼭 이라크가 16강에 올라서 한국과 다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분이 풀릴 것 같죠?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